의원이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좀 했다. 네. 이제 이런 걸 감안하면 고영태 씨가 이제 박영선 의원을 만난 거는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 진실을 폭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대통령 탄핵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노승일 그 이제 케이스포지의 부장이거든요. 네네. 노승일 부장은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 그렇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이 이미 청문회에서도 받았다. 음.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받았다라고 네. 하면서 답답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된 이유는요. 이날 노승일 부장에 대한 이제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많이 질문 던졌는데 이게 검찰 조사, 청문회,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제 공판에서 질문 받은 거가 똑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노승일 부장은 이미 이제 거기서 왜 똑같은 질문 계속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그런 질문 또 던진 겁니다. 이거 음.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음음. 네, 그래서 노승일 부장은 이제 좀 답답하다. 너무 중복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음. 했습니다. 음. 그랬더니 이제 서석구 변호사는 아니 대통령 변호인들은 증인에게 신문할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음.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네. 그랬더니 이제 노승일 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인가? 어떻게 그렇게 아. 얘기할 수 있느냐? 좀 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음. 설전이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제 좀 중재를 음. 했었던 거죠. 네네. 그렇군요. 국민이 그렇게 하찮은 거냐. 네? 네네. 지금 그쵸. 국민이 개돼지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직도 네. 왕정국가식의 sa고를 네네.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네. 아니냐. 네네. 자, 이런 얘기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도 대신 네네. 판정에서도 흘러나왔다. 이런 말씀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네네. 뭐 선대식 기자하고 함께 그 마치 저희가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잘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 네. 지상에도 많이 떠돌아다녔던 탄핵 기각설, 연기설 네네. 이런 네. 수많은 설들에 대해서 헌재가 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네. 늦어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이 네네. 지리지리한 탄핵 심판의 마침표가 찍힌다. 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앞서 음, 말씀드렸듯이 22일 날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최종 변론을 위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음흠. 최종 변론을 위한 이제 변론이 뭐, 이제 또 한 차례 잡힌다 하더라도, 뭐,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3월 13일 전 또는 3월 13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음. 같은 속도에 의하면요. 헌법재판소가 네. 23일까지 성명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성명 예. 자료 얘기하고 싶은 거 네. 다 총정리해서 서류로 네. 제출하세요.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같은 조처가 함의하는 바는 뭘까요? 네. 앞서 뭐, 말씀하신 그 내용일까요? 네, 그것까지 좀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22일까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신문을 한 내용도 있고요. 또 네. 기존에 정리했던 내용도 있으니까 모두 정리해서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다시 말해서 이제 헌재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양쪽에서 주장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라. 좀 이렇게 음. 읽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어제 변론에서는 그 대통령이 이제 7일 날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서 그 심판정에서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인원 재판관이 10여 분 동안 뭐 뒤에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음.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대로 답변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헌재 재판부도 음.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형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다시 정리해서 내라. 좀 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다시 그 실제로 이제 심판정에 나가서 네. 최종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음흠. 나와서 발표하려면 발표해라.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좀 헌재 심판 심리 속도를 그 늦지 않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를테면 지금 23일을 최후 변론에
그러니까 그 일반 형사재판 같으면 네네. 최후 변론, 네. 최종 네. 변론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 네. 22일까지는 변론을 다 네네. 듣고 변론기일 네. 끝내고 최종 네. 변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2주 후에 평의 네. 판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결정문을 쓰는데 한 2주 맞습니다. 잡고 그럼 3월 초에 네. 끝내는 걸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뭐 23일까지 자료를 뭐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네. 뭐 23일 날 최종 변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음 날 또는 뭐 음. 며칠 뒤에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23일 그 즈음에 음. 어쨌든 마지막 입장을 들을 테니까 그때까지 정리하고 네. 뭐 하루 이틀 그 다음 변론 며칠 뒤에 변론에서 네. 최종 입장을 그 실제 이제 심판정에서 발표하고 끝내자 좀 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네. 대통령 출석 카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맞습니다. 네. 23일까지 그 성면 자료를 다 내라 이렇게 네네. 했지만 네. 그거는 그거고 대통령이 네. 내 사건이니까 내가 네네. 마지막으로 나가서 최후 변론 좀 네. 한번 할 기회를 네네. 달라라고 요청할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어제 변론이 끝나고 양쪽 대리인단이 기자들과 이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좀 출석하느냐. 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네. 국회 쪽 대리인단이 의견서를 헌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 14일까지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7일 날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미 써서 음. 제출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추가로 최종 입장을 또 전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웃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전하는 것도요. 네. 뭐 그럼에도 이제 최종 입장을 이제 발표할 텐데 네. 이를 두고 뭐 시간을 아주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최종 네. 입장도 발표했고 그리고 뭐 시간이 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걸 빌미로 변론이 모두 종결됐는데 뭐 일주일을 달라, 이주일을 달라 좀 이렇게 뭐 요구를 한다면 음.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그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동안 네, 많은 그 일종의 오해, 뭐 설 이런 것들이 네, 네, 돌아다녔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네, 대통령 측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다. 네, 네, 헌재가 강력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한 거다. 이렇게 네, 분석도 하는데 이 점은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제가 팟짱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변론에서 이제 재판부가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그러니까 현직 검사 포함해서 17명에 대해서 네, 8명에 대한 증인을 그렇습니다. 채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예,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네, 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가 그 현재 재판부에서는 그래 대통령 대리인이 요구하는 걸 대부분 다 들어주자 말도 안 되는 거 빼고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좀 그 일환으로 이미 이제 지난 변론에서 모든 증인 채택 요구나 이런 것들 들어줬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절대 지연 작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겠다. 음흠. 좀 이렇게 읽힙니다. 특히나 음. 이정미 이제 소장 권한 대행은 네. 어제 이제 변론 마무리에서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뭐 어떤 재판관들은 이미 기각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름까지 뭐 이런 돌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했는데 이정미 재판 소장 권한 대행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 그래서 대리인단부터 심판정 바깥에서 뭐 음흠. 재판의 신뢰를 떨칠 수 있는 언행을 좀 삼가해 달라.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점을 보시고 음. 진행 협조해 달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끌려다니지 않겠다. 음흠. 특히 대통령 대인단이 이제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에 대해서도 좀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좀 음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원 사퇴 카드를 쓴다 한들 또 네. 대통령이 갑자기 출석한다고 한들 뭐 여러 가지 네네. 것들을 더 네. 이상은 이렇게 네. 재판부의 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네. 강력한 입장을 밝힌 거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네. 어제 뭐 그 재판소장, 손범규
네네, 예, 말씀하세요. 네네. 대통령 측 대리인 소속인 손범규 네. 변호사가 뭐 거의 사실상 선동을 했어요. 네네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뭐 그 얘기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정미 재판소장 예. 권한 대행이 했던 얘기까지 그에 대해서 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네. 이제 단순히 이제 손봉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서석구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경고를 좀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음, 그리고 손봉규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마 그러니까 재판부가 좀 지적을 할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제 그 변론 전에 손봉규 변호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변론에서 손봉규 변호사가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10시에 변론이 시작이 될 때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들이 출석했는지 다 이제 출석 체크를 체크를, 하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뭐 한 30분 뒤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이런 라디오 인터뷰 때문에 이 중요한 변론, 그 대통령 음, 대행도 항상 얘기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중요한 재판이고 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작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 변호사는 라디오 인터뷰를 빌미로